자, 지금 사건 발생 당시 상황부터 좀 보죠. 네, 이 50대 남성이 고등학생 딸 그리고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지난 28일 김해시의 한 야산에서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 남성이 범행 전주에 이 두 아이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 체험 학습 간다 이렇게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등교를 했어야 하는데 등교해야 할 학생들이 오지 않은 데다가 아버지까지 연락이 닿질 않으니까 학교에서 실종 신고를 했던 거고요. 경찰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이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미 두 자녀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안에 고등학생 딸 그리고 중학생 아들이 안타깝게도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저 남성도 자해를 시도를 하긴 했는데요. 이 발견했을 당시에도 생존해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고 회복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 남성이 그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아이들에게 마시게 한 다음에 질식할 수 있게끔 만든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영아, 유아도 아니고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 정말 몸집이 큰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전 되게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계획범죄라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예, 남성이 약 한 달 전부터 이 범행을 준비했던 게 드러났는데요. 한 달 전부터 여러 병원을 돌면서 여러 차례 수면제를 구입을 했다고 하고요. 또 아이들 현장 학습이 있다면서 이 자녀들하고 범행 전에 추억을 좀 보내려고 했던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현장 학습 얘기를 하면서 그 트럭에 이 아이들 태우고 경남 남해라든지 부산 등으로 다니면서 특히 자신이 졸업한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호텔에 투숙하고 마지막 밤을 보낸 다음에 김해에서 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70대 모친이 애들을 괴롭혔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일단 저희 사건 반장 제작진이 경찰에게 취재한 내용, 음성 대역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애 아빠가 베트남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애들 할머니 때문에 이혼을 했다 이런 진술도 있습니다. 애들이 집안에서 게임만 하기도 하고 라면 먹고 설거지 안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사가 다 그럴 수 있는데 할머니가 그런 걸 싫어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말다툼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나 혼자 죽으면 안 되겠다. 같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수면기도제를 구입해서 차에서 그랬답니다. 애들 남겨놓으면 할머니한테 괄시를 당할 것 같고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자기도 자해를 했는데 혼자 살아났답니다. 자,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일단 본인 주장입니다. 네, 이 남성이 베트남 출신 아내랑 10년쯤 전에 이혼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70대 어머니가 평소에 자녀들을 많이 학대해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70대 모친이랑 매일 싸우다시피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고 모친이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가정 불화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혼자서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만 남을 경우에 어머니로부터 계속 피해받을 것이 걱정이 돼서 범행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그렇게 자기 어머니와 아이들 간의 관계가 걱정이 되면 노모랑 떨어져 살든가 아니면 아이들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방을 하나 얻어줘가지고 따로 살게 하든가. 아니,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교수님. 제가 이 기사를 처음에 읽고서 아무리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 중에 이 베트남 부인, 저는 뭔가 여기서 그 다문화 가정이었다는 게 저희 취재를 통해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네. 뭔가 그래서 아이와 노모, 남편만 있지 부인, 이게 전 부인인지 지금 부인인지 배우자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저희 취재를 통해서 이 베트남 부인, 그리고 또 이혼,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좀 약간 그 역사 좀 이제 그 이야기 스토리가 좀 깊네요. 제가 이제 아까 그 경찰에서 이 사람이 진술한 걸 보게 되면 남성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이혼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어떤 그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즉 다시 말해서 이 베트남 며느리하고 고부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아이들이 할머니가 있으면 그 아이들과 더 돌보는 아주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이들이 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을 것을 그것을 염려해서 아이들 갖다 이렇게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더 이 집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그 역사라든가 히스토리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이 너무 비극적입니다. 예. 자, 노모 때문에 내 아들, 우리 애들 그렇게 막 들들 볶는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랬다. 자, 그런데 이 남자의 여동생의 얘기는 완전 달라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방적 주장이라는 거고요. 여동생이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괴롭힌 사실도 없다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지금으로서는 그냥 남성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거고 대개 이런 경우에 범죄의 가장 큰 동기로 많이 나오는 게 경제적 문제잖아요. 특별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진짜 동기는 뭐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했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프로파일러를 이 남자한테 붙였다는 거 보니까 경찰도 이자의 진술을 도통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죽음으로 아이들이 남겨질 때 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통상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동반 어떤 그 자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된 아이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살해를 한 것은 그 말 그대로 자녀 살해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것은 어떤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